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것도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2년 후에 다시 어머님이 데리고 오셨을 때는 장애 판정을 받고 오셨고 그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심해져서 말 한마디도 아직 못하는 상태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엘피스 아동발달센터 대표 김동욱입니다. 아이들이 이미 발달이 늦어진 경우에 센터나 이런 기관에 오게 되는데요. 최소 6개월이고 긴 아이들은 2년, 3년 늦어서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이 아이가 이미 또래보다 1년의 발달이 늦은 아이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늦어진 이 1년의 발달을 따라가야 되겠죠. 1년을 따라갔는데 지금 기존의 일반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미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어진 1년의 발달도 채워야 되고 지금 현재의 또래 아이들처럼 발달해 나가는 영역도 채워야 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 교육을 되게 요구하는 편인데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도 이 발달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그 과정을 다 건너가야 아이가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늦어진 발달의 시간 그리고 지금 현재 발달해야 되는 영역들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라도 빨리 한 달이라도 먼저 시작해야 이 시간을 좁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우처가 현재 발달 재활 바우처라고 해서 평균 20만 원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어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뭐 4만 원도 내고 6만 원도 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있지만 평균 20만 원 전후인데 이 금액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수업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초등학교에 가면 교육청에서 나오는 바우처가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20만 원이 좀 채 안 되더라고요. 2개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아이의 어떤 발달에 필요한 수업, 치료적인 수업에 하기에는 되게 부족한 금액이고요. 특히 발달 제한이 심하거나 장애 증상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살 여자아이가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말도 못하고 치료가 필요하니까 등록해서 몇 달을 치료하다가 어머님이 중단하셨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것도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2년 후에 다시 어머님이 데리고 오셨을 때는 장애 판정을 받고 오셨고 그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심해져서 말 한마디도 아직 못하는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때 그냥 계속 다닐 걸, 진작에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이런 후회를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골든타임도 놓쳤고 그렇게 집중적인 어떤 교육이나 수업을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 사실 또래 아이 수준으로 일반 아이처럼 되는 것이 되게 어렵다고 의학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이의 어떤 증상들을 개선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아이가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간단한 심부름도 전혀 못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부모님이 저희 센터에 오셔서 한 3개월 다니더니 3개월 정도 지나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아이는 1년이 가도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전혀 아무 반응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센터에 다니는 시간만 계속 체크하시니까 3개월, 이제 5개월 됐어요,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 시간 가는 거에 너무 조급해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 아이를 되게 예쁘장한 여자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계속 이제 다그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전에는 집에서 뭔가 가정 코칭 이런 거를 안 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집에서 어머님이 한 20분씩 가르치신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이가 계속 운다는 거죠. 이제 할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가 엄마랑 공부하는 시간 되면 그렇게 울고 싫어한다는 거죠. 이러한 방법은 아이의 효과를 끌어내거나 발달의 속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급한 마음을 계속 갖고 계시면 아이는 계속 다그치게 되고 시간이 지난 거에 대한 그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은 계속 불안해하세요. 그리고 다른 방법들을 자꾸 찾기 시작하세요.
아직 이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충분한 치료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닌데 자꾸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는 악순환이 될 뿐이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발달의 현재 위치, 객관적으로 아이 수준이 지금 어떤지 체크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체크하셨다면 그것을 부모님이 수용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략 보면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지만 부모님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실 때 저는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대부분 의사 선생님이 또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충격을 먹더라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병원이나 의사를 되게 신뢰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병원은 수술을 하시거나 어떤 검사를 하시거나 이럴 때는 제일 좋습니다. 최고죠, 사실. 그런데 발달이 느린 아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기에는 의사 선생님이 전적으로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도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잠깐 아이랑 상담하거나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오히려 저는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치료하는 선생님이 더 잘 파악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느린 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고요. 두 번째,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하는 것을 저는 집중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간 하는 아이는 아주 단순히 발달이 늦어서 그 정도만 해도 또래 아이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다른 거 다 잘 되는데 말이 조금 늦어요. 이런 경우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느린 아이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일주일에 1~2시간 가지고는 또래 아이 수준으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센터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나머지는 집에서 하셔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코칭입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와 얼만큼 시간을 보내고 얼만큼 자극을 주는지 이거에 따라서 아이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